지금 미국 증시는 이상할 정도로 반도체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쏠림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왜 돈이 반도체로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종목들 결과도 보고요. 엔비디아, 코인베이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성급하지 않게 멀리 보신다면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저랑 횟수로 6년을 함께 하신 분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좋은 결과를 만드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에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부어서 큰 돈을 벌어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포트폴리오는 5년 이상 공부하면서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지금 상승이 나오니까 많이 매수를 못한 것에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회는 또 옵니다. 천천히 멀리 보시면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저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미증시가 끝나고 시황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켠다고 꼭 보실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검색창에 미국 주식 훌륭하다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내용들도 올려놓으니까요. 종종 확인해 주시면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영상은 1.5배속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의 말의 속도가 느려서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반도체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유가는 불안하고 인플레이션 걱정도 있는데 시장은 반도체를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량 소화라는 눌림이 나올 만도 한데 눌림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증시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승하기만 하니까 쫓아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상승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증시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걱정을 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결국 시장이 주는 흐름 안에서 올라탈 때 올라타고 쉬어야 할 때 쉬면서 박자를 잘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매물대 매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면 추격 매수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도 드리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3달 전부터 그냥 쫓아가는 매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작년, 재작년만 해도 유가 상승한다. 금리 상승한다. 인플레이션이다 하면 증시가 후덜덜 떨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CPI, PPI 개인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시간대 지표에 집중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는 간다는 식의 증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증시를 상승시킬 동력은 AI밖에 없는 현재라는 겁니다. 제가 4년 전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먹을거리들이 떨어졌다. 새로운 사업이 없다. 그래서 일론은 핸드폰 만들려고 했고 트위터를 인수했고요. 애플은 애플페이 같은 은행 사업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이미 나와 있는 사업을 따라하는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기업들이 탈출구가 필요했거든요. 새로운 무언가. 반도체도 정체구원이었고요. 항상 쓰이던 것만 쓰였으니까요. 근데 AI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려버린 거죠. 탈출구가 생긴 겁니다. 새로운 사업에 목말라 있던 기업들은 AI 산업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발 회사도 AI 기업으로 선로를 바꾸는 판입니다. 말 다 한 거죠. 핸드폰, 소셜미디어, 은행 같은 사업은 새로 시작한다고 해도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에 비해 AI는 성장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무한한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하면서 뛰어드는 겁니다. AI를 투자하기 위해선 제일 기본적인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엔비디아, AMD면 반도체 공급이 충분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두 회사로만 안 되니까 다른 반도체 기업들까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2021년쯤일 겁니다. 테슬라, 전기, 그때도 역시 증시가 목말라 있던 시절이었는데 완전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면서 그때 테슬라 관련해서 전기 관련, 충전소 관련이라고 하면 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은 한두 분기 만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수년간 지속되는 거대한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기도 하고요. AI가 어디까지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했던 미증시에 한 줄기의 물줄기처럼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은 맞다고 봅니다. 물론 완전한 초입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중반쯤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AI 말고는 뚜렷하게 투자할 곳이 없는 증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예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마켓에 장 보러 가기가 두려워지지만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핑계로 가격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마진율을 더 높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AI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붙겠죠. 프리미엄이 붙어도 AI 관련 기업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싸다고 안 사면 뒤처지니까요. 오라클, 메타 등 많은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까지 AI로 뛰어들고 있는 것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물건을 갈구하는데 반도체 기업들은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겠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매출이 오르고 여기에 AI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마진도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단순한 반도체가 많이 올랐다는 것보다 앞으로 이 기업들이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 있느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달 전만 해도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는 낮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MD,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집중을 했고요. SOXL에 집중하신 분도 계시고요. 추격 매수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미증시는 AI 말고는 먹거리가 없습니다. 신발 회사도 AI 회사 하겠다고 뛰어드는 판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연결되는 원자재 상승, 그 안에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결국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왜 돈이 계속 반도체로 몰리는지를 봐야 합니다. 미증시에 품어져 있는 리스크들이 있어서 중간중간 변동성이나 눌림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분위기가 식을 만한 시그널이 있는지는 혹은 추가 상승을 할 상황이 열릴지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나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실적이 좋아도 하락할 수 있고 안 좋아도 오를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하지만 주가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전 2주 전부터는 반도체 매수를 멈추고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매수 안 했는데 후회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매수는 충분히 해왔고요. 매수 기회는 또 옵니다. 어디에서 매수해야 할지도 알고 후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소형주의 하락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금리 동결한 상황과 높은 금리는 보통 중소형주들의 영향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 하락이 큰 종목도 많고 하락이 시작하는 종목들도 보이고 있어서요. 조금 지켜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증시에서 물량 소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심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량 소화는 증시 하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안해서 관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용적인 측면으로 관망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상황 변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AI 이야기를 했으니 AI 서비스 기업 이야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챗GPT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요. 저는 너무 당연한 결과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챗GPT도 처음에는 잠재적 고객으로 성장성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좋은 먹거리가 있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미나이, 엔트로픽이 출시되면서 잠재적 고객을 나눠 먹기 시작했고, 뭐 이것뿐인가요? 우리가 모르는 AI 관련 사이트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챗GPT를 계속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각자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다를 거란 말이죠. 저도 챗GPT 쓰다가 이젠 엔트로픽하고 다른 몇 개만 씁니다. 저는 챗GPT를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구글 같은 검색 엔진 만든다고 했을 때입니다. 이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결국 검색 엔진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쉽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거기서부터 챗GPT의 미래 방향에 대해 조금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좋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것에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면서 주식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기준 가격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테슬라입니다. 360 밑으로 하락만 안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월요일에 저점 364구간까지 내려오면서 혹시나 했지만 반등 잘 해줬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360 밑으로 내려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부분 아주 쉽죠. 이렇게 기준만 잡으면 되는데 굳이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수익 아주 좋았습니다.
지난주 목표 주가 달성했고요. 다음 목표를 550으로 올렸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쳤지만 550 위로 올라오면 600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주님들 화이팅입니다. AMD 320이 지지선 자격을 하니까 지켜줘야 합니다. 다행히 바로 올라오면서 지지를 해줬고요. 지지 자리는 매수 자리이기도 하니까 차트 보시는 분들은 공부해 가면서 말씀드리는 자리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ARM 240 부근 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텔 92 목표 주가 달성했고요. 100달러 넘어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잘 지켜봐야 합니다. 살짝 눌림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해 놓고 있는 자리라서 90 부근에서 85까지 첫 번째 지지 구간으로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저의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셔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200. 지금 200 근처인데요. 긴 음봉이 나와서 신경 쓰이신다면 아직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95, 194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지금 차트상은 쌍고점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쌍고점이 너무 깨끗해서 160 밑에서 주가가 머무르게 되면 다시 140에서 최악은 130까지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215 부근 위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쫓아가는 매수를 해야 하는 차트가 될 수 있거든요. 쌍고점을 뚫으면 쌍고점 자리를 매수 자리로 쓰이거든요. 215 부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더 오를 수 있을 것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우선 360이 지켜지는지 확인하시고요. 구글의 지지는 바뀔 것 같긴 하지만 우선 360 기준 삼으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변곡점 자리라고 해서 지켜줘야 상승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400짜리로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시 370에서 아래로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는 95달러 위로 올라와 줘야 합니다. 아래서 머물면 다음 열리는 구간은 85, 82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차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를 그어놓고 확인을 하시면서 팔로우 하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안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주가가 머무는 것을 느끼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차트를 안 보셔도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로도 충분히 흐름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엔비디아 실적 전에는 매수를 신중하게 할 생각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 뒤에 AMD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망의 시간이 조금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실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